단 5분. 하버드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백인 교수가 한국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시간입니다.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가 어떻게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한 소녀의 놀라운 반전, 그리고 오만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통쾌한 순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책상 스탠드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12살 이아리는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빨간 볼펜으로 복잡한 공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고된 하루를 마친 콧고리 소리가, 그리고 어머니의 새벽 일찍 나가시기 위한 알람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x의 2제곱 더하기 y의 2제곱은. 아, 맞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이와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차갑거나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재미에 푹 빠진 평범한 아이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하리는 늘 그랬듯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이하린. 너 어제도 밤늦게까지 공부했지? 맨날 공부만 하면서 재미없어? 우리랑 놀지도 않고. 진짜 공부벌레야. 이상하네.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하린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상처받은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래. 너희들도 좋아하는 게 있잖아. 게임이나 만화처럼. 우리가 하는 건 정상적인 거고 너는 이상한 거야. 아이들은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하리는 혼자 남겨진 책상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속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절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리는 부모님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몸은 고달프셨지만 하린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린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 어머니가 손을 닦으며 다가와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미적분학 기초를 공부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부모님은 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해외 대학교 입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날, 하리나, 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리는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 합격이야. 우리 딸이 하버드에 합격했어. 그 순간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과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웅장한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하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공부하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홀에 들어선 하리는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크고 당당해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리는 홀로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학과 학과장 존 윌리엄스 교수입니다. 무대에 올라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교수였습니다.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학생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수학과의 전통과 우수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였겠지만 이곳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 교수의 시선이 홀을 둘러보다가 하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하린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문적 성숙도와 실제 실력이 입학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존 교수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하린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교수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하린은 서둘러 홀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너가 그 최연소 입학생이구나? 금발의 여학생이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리였고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응, 맞아.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려 보이네.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왔어? 독학으로 졸업했어요. 독학? 캐서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들이거든.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서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캐서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하리는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교수의 고급 미적분학 강의였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교수가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교수는 하린을 지목했습니다. 이하린 학생, 한번 해보세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하린에게 쏠렸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그녀가 이미 혼자 공부할 때 풀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목당한 상황에서 긴장이 되어 버벅거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존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앉으세요. 다른 학생이 해보겠습니다. 캐서린이 손을 들고 일어나 척척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는 문제였는데 왜 그때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하린은
존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문제 말인데요. 이하린 학생, 하버드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만약 수업을 따라오기 어렵다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존 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고는 서둘러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리는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린의 하버드 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존 교수는 하린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다른 학생들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하린을 괴롭히네.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하린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혼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하린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김 교수예요. 컴퓨터 과학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버드에 온 이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엘리자베스 교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요.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하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도 사람들은 동양인 여성이 컴퓨터 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특히 남자 교수들은 더 심했죠. 하린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의심할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죠. 결국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의 말에 하린은 다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린 씨의 입학 성적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수학 부분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잘 못하고 있어요. 긴장 때문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분위기도 낯설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하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캐서린과의 경쟁에서도 하린은 계속 밀렸습니다. 캐서린은 단순히 수학적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발표 능력과 토론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하린이 조용히 문제를 푸는 사이 캐서린은 다른 학생들과 활발하게 토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린은 정말 조용하네. 혹시 영어가 서툰 건 아닐까? 아니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적극성도 중요한데. 학생들의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하린은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는 자신있게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걸까요? 존 교수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했고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크게 지적했습니다. 이하린 학생,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단순합니다. 좀 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하지만 다른 학생이 비슷한 방식으로 풀었을 때는 효율적인 접근이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보며 하린은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리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정말 힘들어요. 제가 과연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하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내세요. 하리는 교수의 격려를 받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린이 하버드에 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월간 수학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각 학생들이 자신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하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리만 가설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하린의 발표 주제를 들은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만 가설은 수학계의 가장 어려운 미해결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존 교수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린은 차분하게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칠판에 적어가며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하린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하린의 설명이 깊어질수록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캐서린도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린은 처음으로 동급생들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존 교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하린 학생.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당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수준의 연구를 독학으로 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기존 연구를 참고한 것은 아닌가요? 존 교수의 말에 하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전 성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런 수준의 독창적 사고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존 교수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하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실제 실력과 입학 성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린의 발표에 감탄하던 학생들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존 교수는 학과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하린의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는군. 정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존 교수가 입학위원회에 의혹을 제기했어요. 성적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린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부정입학일까? 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던데. 그러게, 너무 어린 나이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까지 할인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아시아 학생 부정입학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 할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할인은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인아, 우리가 너를 믿는다는 걸 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네, 엄마.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우리 딸이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 부모님의 격려를 받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존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할인 학생, 학과에서 당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특별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 시험이요? 네.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여러 교수진이 참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증명해 보세요. 존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할인이 실패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개 시험이라니 너무 부담스럽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진짜 실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만약에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실력을 제가 믿어요. 엘리자베스 교수의 격려를 받으며 할인은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개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해왔잖아.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할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과 교수진은 물론이고 다른 과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이 왔네. 이거 거의 공개 처형 수준인데? 할인이 정말 불쌍하다.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할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존 윌리엄스 교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과의 학문적 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할인 학생의 실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교수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할인 학생, 준비되었나요? 네, 교수님.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존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할인은 문제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대학원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5분 안에 풀어보세요. 5분.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소 10분에서 15분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존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할인은 문제의 절반 정도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위상 수학의 고급 이론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할인은 이 분야도 공부했었지만 갑작스럽게 출제된 문제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이 문제도 5분입니다.
또다시 촉박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하리는 완전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존 교수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수론의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 하리는 거의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3분 안에 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리는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견 어린 시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격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하린 학생. 존 교수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관중들은 하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시간도 너무 짧고 이건 거의 괴롭히는 수준이야. 하지만 존 교수는 냉정했습니다. 이하린 학생,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엘리자베스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린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이 펜을 든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세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문제에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존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풀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린이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식이었지만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린이 칠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2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할 텐데 실제로는 이것을 3차 방정식으로 변환해야 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린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린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히 독창적이었고 동시에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하린이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칠판에 답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존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풀이는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라니? 존 교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사용하신 정리가 잘못되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리는 이미 증명된.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증명에는 허점이 있어요. 할인이 새로운 칠판으로 가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리는 1985년에 발표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부분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05년에 독일의 한 수학자가 발레를 제시했어요. 할인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몇몇 교수들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네. 이 정리에 문제가 있었어. 할인이 맞다. 이건 이미 수정된 내용이야. 교수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존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할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려면 수정된 정리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할인이 새로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계산해 나갔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지만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할인이 최종 답을 적었을 때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도 저런 접근은 생각하지 못했어. 할인은 박수를 받으며 존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겠어요. 시간 제한 없이요. 존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실력이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인 공식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와 유사한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은 기존의 접근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대학원생들도 따라오기 어려울 텐데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 학생, 혹시 이런 방법들을 어디서 배웠나요? 독학입니다. 한국에서 혼자 공부할 때 개발한 방법들이에요. 할인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를 독학으로 익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존 교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학생이 자신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할인의 놀라운 실력 증명이 끝난 후 강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입학생이라고 해서 어린 학생 정도로 생각했던 이 할인이 실제로는 교수급의 실력을 가진 천재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수학과 학과장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군요. 이 할인 학생.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보여준 접근법은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할인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할인을 치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학생,
혹시 논문을 써본 적이 있나요? 방금 보여준 풀이법은 충분히 논문감이에요. 이런 실력이면 우리 대학원 과정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리는 이런 칭찬들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의심받고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 윌리엄스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상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캐서린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정말 미안해. 나도 너를 잘못 봤어. 괜찮아, 캐서린.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캐서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친구로 지내자. 정말? 고마워, 하린.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두 학생이 화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존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하린 학생.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 교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존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우월함을 확신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부정입학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제 편견이었습니다. 존 교수가 하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천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버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 중 하나인 존 윌리엄스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존 교수에게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보다는 더 큰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학생들의 출신이나 나이, 인종을 이유로 편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하린의 말에 존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린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참으며 박수에 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김 교수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격려했던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린 학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가 하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의 실력과 인내심 덕분이에요. 학과장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외모나 나이, 출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하린 학생의 놀라운 실력을 인정하여 우리 학과에서는 특별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에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원한다면 대학원 과정도 조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하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개 테스트가 끝난 후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학생, 놀라운 천재성 입증 편견을 깨뜨린 한국 소녀의 감동 스토리 존 윌리엄스 교수 학생에게 공개 사과.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편견을 가진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린 학생 화이팅.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이런 게 진짜 실력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린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 하린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하린은 흥분된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 잊지 말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렴.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켜봐준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하린의 놀라운 실력 증명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 하린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심받던 최연소 입학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수학 천재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교수는 약속대로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특히 하린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하린 학생, 어제 과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교수님,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봤어요. 하린이 칠판에 나가서 자신만의 풀이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진지하게 그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독창적인 접근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이런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존 교수의 칭찬에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캐서린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할래? 정말? 좋아. 하린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함께 공부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의 한 모서리에서 5명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했습니다. 하린은 자신이 아는 특별한 풀이법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친구들도 하린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린은 정말 대단해.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그냥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 같아. 너한테는 그냥이 우리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친구들의 농담에 하린도 웃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하린은 엘리자베스 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하린. 어서 들어와. 요즘 어때?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수업도 재미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저처럼 편견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소수자 학생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나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하버드 다양성 멘토링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첫 번째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후배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저도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 괜찮아. 차근차근 해보자. 할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 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할인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할인은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어려웠던 시간들,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인.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캐서린과 다른 친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해? 혼자 산책? 응,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여러 가지. 여기 온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맞아. 우리도 많이 배웠어. 특히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친구들과 함께 걷던 할인은 문득 존 윌리엄스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교수는 할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할인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적이라고 들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존 교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날 저녁 할인은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딸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 여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요, 저 이번에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새로운 수학 이론에 대한 거예요. 정말? 우리 딸이 벌써 논문을? 네. 교수님들이 정말 기대한다고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부할 친구들, 자신을 믿어주는 교수들,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수학 이론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확장,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환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캠퍼스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단 5분간의 놀라운 순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드러낸 그 5분이 한 소녀의 인생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공정한 기회를 받고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